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나스닥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네. 지금 나스닥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다시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나 S&P 500 까지 폭락이 나왔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드려 보자면 일단 나스닥 폭락과 또 한국 ETF 시장이 거의 2% 3% 가까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도 또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런 흐름에 과연 삼성 SDI 특히나 2차 전지도 동반해서 하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동반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리고 그게 반등을 다시 한번 해 주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시장이 또다시 약세로 또 전환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시장을 보면요, 이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2.4% 가량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시장을 거스르면 안 돼요. 진짜 거스르면 안 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좋다 한들 어쩔 수가 없고, 어저께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건 브로드컴의 11% 가량의 하락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반등했어요. 테슬라가. 왜 테슬라는 반등했을까?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해외 증시를 볼 때 나스닥도 거의 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S&P 500이나 반도체 지수 또한 마이너스 5% 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우존스가 좀 버텼거든. 이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섹터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AI 관련된 그 수익들이 나오느냐.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나온단 말이지. 이 지금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나 SK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AI 쪽에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AI 쪽에 과연 수익성이 진짜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게 다시 한번 이 AI 버블론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한 번 더 폭락을 맞이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AI 폭락, 반도체 쪽의 폭락에 이제 비반도체 섹터들의 돈이 분명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의 순환매라고 하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섹터의 순환매장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면 2차 전지는 저는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분명 나스닥에서도 이런 시장의 폭락에도 테슬라가 상승을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또는 일라일리와 같은 바이오 섹터의 상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특이한 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빠지면 이 삼성 SDI 같은 이런 코스피에 상장된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저는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말씀드렸던 섹터의 순환 매장에 따라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뭐 매도를 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 삼성 SDI도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장을 보는 게 현재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타점을 어떤 시그널을 보고 판단해서 끌고 갈까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자면, 볼게요. 삼성 SDI 이 차트를 좀 더 보고 이야기해 드려 보자면, 제가 보고 있는 이 관점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에서 매도한다는 그 우리의 기준과 원칙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타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나오고 있는 여기 4파 조정 단계가 끝난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한번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국 중요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런 저점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삼성 SDI를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하락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자. 이게 A, B, C 조정이 정말 이쁘게 그려지는 그 관점에서 해야지 아직 이게 확실하게 저점 바닥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물론 그냥 올라가주면 좋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과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 저는 2차 전지는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뭐 50% 수익을 볼 거 정말 100% 200%대까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이러한 대응들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확실한 또 분석들을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런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사실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아무리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매번 챙겨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 문자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 SDI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쨌든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들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저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꼭 참여하세요. 삼성이라고만 남기시면 되니까 남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삼성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 네. 잘난 척하는 거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네.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을 거고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또 매수와 매도 버튼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상당히 또 많은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네 저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시장을 공부하고요. 저도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나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할 거고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 결국에 우리가 매수나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중요하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매도를 어떤 식으로 또 어떤 타점을 두고 함께 해 나가야 될지 여기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